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팹리스 반도체 기업 퀄컴이 삼성전자의 5대 주요 매출처에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1분기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5대 매출처는 애플, 베스트바이, 도이치텔레콤, 퀄컴, 슈프림 일렉트로닉스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올해 1분기 현대차 러시아 공장의 가동률이 급감하고 경영 실적도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의 올해 1분기 시설 투자 금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20.6% 증가한 6,3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더 네이처홀딩스가 래시가드 1위 기업 배럴을 인수합니다. 더 네이처홀딩스는 배럴 주식의 47.7%를 760억 원에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자, 어제 장중에는 삼성 파운드리 가격 인상 재료를 좀 희석하는 일본 키옥시아 자금 지원 이슈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삼성의 호재성 뉴스가 터져주네요. 이 삼성의 1분기 5대 매출에 퀄컴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라는 뉴스인데요. 자, 이렇게 주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퀄컴 매출처 뉴스 나와주고 또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주가 해 뜰 날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네, 괜찮은 소식들이 좀 제법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1분기 실적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일단 5대 매출처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으로 유명한 퀄컴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퀄컴으로부터 대규모 파운드리를 수주한 이 역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제 공시한 사업 보고서를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5대 매출처가 애플과 베스트바이, 그리고 도이치텔레콤, 퀄컴, 그리고 슈프림 일렉트로닉스가 포함됐습니다. 이 기업들이 전체 매출의 14% 정도를 이제 마크를 했고요. 퀄컴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건 버라이즌인데 버라이즌이 좀 탈락한 거는 좀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퀄컴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출시한 모바일 AP죠. 스냅드래곤 8 1세대에 대한 모든 생산을 삼성전자 4나노 공정에 맡기면서 이런 그 효과를 거둔 것 같고요. 근데 참고로 후속 제품인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 같은 경우는 TSMC에 이제 주면서 이제 이게 뭐 삼성이 뺏겼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난달 28일 날 1분기 어닝콜에서 4나노 같은 경우는 현재 예상 수율 향상 곡선 내에 진입을 했다. 사실 이게 좀 수요 타이밍이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4나노에 대한 어떤 예상 수율은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나노에 대한 공정도 TSMC보다 삼성이 좀 먼저 빨랐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삼성은 반도체 M&A 전문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팀을 구성했고요. 예전에 그 이병철 회장님, 선대 회장님이시죠. 1983년도 28 도쿄 선언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10년 후에 D램 점유율을 1위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10년 이후에 딱 D램 반도체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그 이후에 30년 동안이죠. 30년 동안 D램 반도체를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좀 항상 늦죠. 한 20년 좀 늦게 이제 하고 있는데 과연 파운드리를 삼성이 어느 정도 따라갈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심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좀 같은 맥락으로 연결지어 볼 수 있는 뉴스인데요. 현대차 러시아 공장의 적자 전환 소식입니다. 하지만 뭐 적자 전환 소식 이미 뭐 선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투자 발표 수혜 쪽에 좀 무게추를 좀 더 세워봐도 될까요? 네, 일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영향으로 올해 1분기에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가동률이 급감하면서 아무래도 경영 실적도 적자로 돌아선 것 같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아의 그 러시아 법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분기 순이익이 668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384억 원이었는데 이거보다 증가를 한 걸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뭐 미국의 첫 전기차 공장을 이번에 설립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를 찾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YOY상 오히려 내년 1분기에는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좀 더 숫자가 많이 찍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고 오히려 투자를 길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수 종목은 2개, 현대차와 기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외인과 기관 중심으로 수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 포트 편입 가능하다는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기아차, 최근에 외인이 국내 시장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4거래일 연속으로 기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장기 포트로 투입해보시고 공부 한번 충분히 해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